호감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헷갈린다면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의 행동을 곱씹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니까 좋아한다는 증거만 골라서 보는 거죠. 그 안경을 벗겨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회의 끝나고 같이 점심 먹자고 했을 뿐인데 밤새 그 의미를 곱씹고 있는 거. 퇴근길에 같은 방향이라고 걸어가면서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밋빛 안경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핑크색 안경을 씌워요. 그러면 상대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호감의 증거만 골라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닌 증거는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고요. 상대가 그냥 점심시간이 겹쳐서 밥을 같이 먹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퇴근 동선이 같아서 걸어간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안경을 쓰고 보면 전부 호감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자동 프로세스라는 점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뇌가 알아서 호감을 지지하는 증거만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반대 증거는 무시해버립니다. 실제로 짝사랑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짝사랑 중인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상대에게도 있을 거라고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상대도 좋아할 거라고 투사하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남성은 여성의 비언어적 행동에서 실제보다 더 많은 관심을 읽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남성이 두뇌에서가 아니라 지각 자체가 호감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의 행동을 곱씹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호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뇌가 장밋빛 안경을 씌우고 있는 건지.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뇌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걸 본인은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착각이 아닌 진짜 호감은 대체 어떻게 구분하냐? 심리학에서는 의외로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자기 시간을 내어줍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정직한 기준이에요. 사람은 별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일정을 비워주지 않거든요. 관심이 없는데 주말 오후 일정을 비워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정표는 마음을 숨기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랑 같이 뭔가를 할 때 본인 관심사도 아닌데 따라와 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항상 본인이 가고 싶은 데만 가자고 하나요? 본인 취향도 아닌 곳에 기꺼이 따라와 주는 건 호감이에요. 근데 같이 밥 한 번 먹는 건 호의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반복성이에요. 한 번은 예의고 2~3번은 관심입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 가장 속이기 어려운 신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건 본인 의지로 못 막아요. 대표적인 게 동공인데 호감이 있는 사람을 보면 동공이 확장됩니다. 이건 자율신경계 반응이라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안 돼요. 연구에 따르면 동공이 확장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더 신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끝을 보세요. 발끝은 의식이 못 따라가는 부위예요. 표정은 관리할 수 있어도 발끝 방향까지 연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발끝만 한번 봐보세요. 발끝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몸이 이미 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괜히 웃음이 나와요.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법이 있습니다. 눈가를 보면 돼요.
진심으로 즐거울 때는 눈 주위가 살짝 접히면서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됩니다. 이걸 뒤쉔 미소라고 하는데 이 미소는 천천히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반면에 사교적으로 짓는 미소는 빠르게 나타났다가 금방 꺼져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을 때 천천히 웃음이 번지면 그건 몸이 보내는 솔직한 신호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원래 잘 웃는 사람도 있고 거리가 가까운 게 습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 신호가 겹치는지를 봐야 해요. 세 번째, 1대1을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단체에서 잘해주는 건 호의고 둘만의 시간을 만드는 건 호감이라는 겁니다. 비교해보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다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번에 둘이 가볼까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밥을 먹자는 건데 결이 완전히 다르죠. 둘만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그 자체가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다만 단체로만 만난다고 무조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문화다 보니 둘이 만나자는 말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속에서 유독 나한테만 말을 거는지, 나랑 붙어 앉으려 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신호를 정리했는데요. 이 3가지를 다 알아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3가지 신호를 새로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진짜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헷갈렸나요? 안 헷갈렸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고민한 적 없었을 거예요. 그냥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면 왜 지금은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요, 호감 신호를 못 읽는 게 아니라 답을 이미 알면서 인정하기 싫어 겁니다. 밤마다 카톡 올려보면서 아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곱씹고 있다면 그 자체가 답이에요. 확실했으면 곱씹을 이유가 없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에 이름이 있습니다. 불안형 애착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불안할수록 더 매달리는 패턴입니다. 이 유형은 상대에게서 오는 긴장감과 안도감의 반복을 사랑의 증거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식당했다가 답장 오면 확 안심되는 그 감정 있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뛰니까 이게 설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불안이 해소되면서 생기는 안도감이에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의 설렘이랑은 다릅니다. 여기에 한국 문화가 한몫 더합니다. 한국은 고맥락 사회라서 거절을 직접적으로 안 합니다. 일정 보고요. 생각해 볼게요. 이런 답변이 거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는 이걸 아직 답을 안 한 거라고 해석해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믿고 싶으니까요. 확증 편향이 여기서 또 작동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헷거 끌린 적이 없었잖아요. 확실해 보이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간단합니다. 첫 번째,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거창하게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둘이 밥 먹을까요? 한마디면 됩니다. 여기서 반응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날짜를 잡습니다. 토요일 저녁 괜찮은데요?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호의만 있는 사람은 열린 결말을 줍니다. 아, 좋죠. 언제 한번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안 잡히면 그게 답이에요. 두 번째, 2번 연속 거절은 답입니다. 한 번은 진짜 바쁠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2번 연속 안 된다고 하면서
대안 날짜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건 거절입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시도하는 건 호감 확인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호감 확인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 자체가 불안형 애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안할수록 더 매달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상대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심하면 이게 스토킹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호감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에요. 밤마다 카톡을 올려보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곱씹고 있었다면 그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답을 알면서 답을 찾는 척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호감 신호를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답을 알았을 때 그 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용기예요. 곱씹는 시간을 줄이면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장밋빛 안경을 벗으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곱씹고 있는 그 사람. 사실 답은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